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각종 성인 질환을 어린이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아마 성인이라면 성인 보험으로 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만 30세 이하라면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보장을 더욱 두둑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성인 질환을 어린이 보험으로 대체하는 게 대비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K사의 뉴생생 종합 건강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역 번호 02-32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할 텐데 박주영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성인들도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유리한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자녀분들 중에서도 만으로 30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영 전문가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 자녀분들 또는 손자, 손녀들 참 사랑스러울 텐데요. 자녀보험은 대부분 태아 때부터 가입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때 가입을 하는데 30세로 할 것인가 100세로 할 것인가 가장 먼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30세든 100세든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자녀보험을 준비하는데 앞으로 하실 분들 또는 이미 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나이가 30세가 안 되신 주변에 가족들이 있다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이런 질병들 왜 어린이 보험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으로 지금은 최근에 100세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 건 가입으로 또 한 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태아 때는 왜 100세까지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선천 이상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선천 이상에 대한 준비는 태아보험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출생 후에 어떤 이런 위험 때문에 우리가 태아보험을 준비하는데요. 어쨌든 어릴수록 생애 의료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무슨 어린이들이 그렇게 의료비를 많이 쓸 거냐라고 하겠지만 실제 통계는요. 어린 나이에 상당히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실손에서부터 암 건강보험까지 아직 태아이지만 그리고 어린이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요.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집 주위에서 또는 유치원,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소년기, 청소년기에도 질병과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주는 이런 어린이보험들을 일찍부터 가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험 가입 시기나 리모델링 시기를 보면 대부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요. 태아 때 가장 많이 가입을 하시죠. 왜냐하면 보험료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출생 후에 어떤 위험도 때문에 만에 하나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태아 때 가입 많이 하시고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또 이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7세 때 다시 점검을 하거나 또 추가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15세 정도 되면 사춘기 청소년기에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지만 사고도 많고 또 폭행 등 싸움도 많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충분한지
점검하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요. 20세 때는 이제 대학생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보험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성인보험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어린이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비교하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어린이보험은 100세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일찍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자, 첫째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동일한 보험료를 가지고 어린이 때 가입을 하면 훨씬 많은 보장을 받는데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큰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에도 일찍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안전하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일찍 준비를 하는데, 특히 우리가 1세부터 19세까지 통계를 봤더니 20세 이하 자녀들의 통계를 봤더니요, 질병이 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어린이들도요, 상당히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이 노란 부분은요, 재 또는 상해인데요, 나머지 부분이 상해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이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라고 통계는 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에도요, 건강한 나이, 정말 청춘이라고 자부하는 이팔청춘 하는 것처럼 건강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20대에도요, 상당히 많은 질병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40대, 50대 갈수록 질병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찍 가입한다는 것은 많은 보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발병률이 높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질병들이 있는데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첫째, 나이가 들어가면요, 고혈압이 생기기 시작해요.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운동을 꾸준히 함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고혈압은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고 많은 동반 질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뇌혈관이죠.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뇌졸중, 중풍, 그리고 뇌혈관의 전반적인 장애, 그리고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런 뇌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요인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요. 또 심장, 그렇죠. 심장 같은 경우도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심근경색이랄지 협심증 등 우리가 흔하게 성인이 됐을 때 접할 수 있는 이런 담보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이보험에만 들어있는 이 담보들이 상당히 좋은 담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병 확률이 높고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성인보험에서는 가입할 수 없는 이런 담보들이 많은데, 어린이보험에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보험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발병률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필요한 이 세 가지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는요, 뇌로 가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날 수 있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날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성인보험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200만 원, 400만 원, 가장 많아야 600만 원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왜 어린이보험이 유리한지 한번 더 보도록 할 거고요. 질병 후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프고 나면 반드시 장애를 입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장애를 입게 되면 소득을 창출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치료비는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어떤 상품을 가지고 하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뇌혈관 질환의 보장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증권에 보면요, 대부분 뇌출혈이 가장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최근에는 뇌졸중이라는 특약이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좋은 담보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성인들은 대부분 뇌출혈과 뇌졸중 이 정도를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왜? 발병률이 높은 뇌혈관 질환은 성인보험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아예 없는 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뇌혈관 질환이 그렇게 좋으냐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에 비해서 이 뇌혈관 질환은 상당히 보장의 범위가 넓다는 거죠. 심지어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뇌출혈이 돼 있는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자녀분들 보장에 뇌출혈이 있다면 반드시 고려하셔서 뇌혈관 질환이 있는 이런 담보로 바꿔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뇌혈관 질환을 보면은요,
가장 성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 뇌출혈, 이 세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뇌혈관을 포함해서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동시에 보장하죠. 즉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는 것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뇌졸중이었는데요. 이보다도 훨씬 많은 보장을 해주는 뇌혈관 질환이죠. 여기 전부. 이렇게 많은 보장의 범위를 해주는데 특히 우리가 참 알쏭달쏭한 게 기타라는 말이에요. 기타. 기타는 참 애매하죠.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는 이런 코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요. 이 코드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보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를 받을 것이냐, 여기까지 해서 6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무궁무진한 담보를 보장할 것이냐.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질환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많은 담보를 보장해주는 이런 보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날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의 범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린이든 성인이든 흔하게 갖고 있는 것이 급성 심근경색증, 즉 이 3가지 담보이죠. 이 3가지는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에 대한.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 진단 코드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급성 심근경색증은 실제로 발병 확률이 10%가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심장에 대한 어떤 것도 보상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 이 담보를 준비한다라면 사실 평생토록 걱정하지 않고 치료비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의 담보를 반드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이 급성 심근경색증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허혈성 심장질환인 것은 급성 심근경색증을 포함하고 기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맞는 협심증과 기타 심장질환 이 부분인데요. 이 코드를 정확하게 좀 보시면은요. 단순하게 3개가 아니고요. 이 안에 이렇게 많은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하게 진단을 받는 것은 협심증 그리고 상세불명 굉장히 애매한 건데요. 이게 코드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심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는 것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담보는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번째로 처음에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갖고 싶지만 쉽지 않은 질병 후유장애 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하게 3대 질환이라고 말하는 암, 뇌, 심장 이 3가지인데요. 이런 질병을 앓고 나면 약 75% 정도가 후유장애 진단을 받거나 후유장애 발생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암에 대한 치료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장기를 뭐 절제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장애 진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도 후유장애는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질병 후유장애가 필요한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성은요. 우리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실제로 장애의 약 56%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선천적인데요. 선천이 됐던 후천이 됐던 간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는 많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많은 장애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여자보다도요. 그리고 2번째는요. 계속적으로 장애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장애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아져서요. 장애 등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나이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렇죠. 59세까지 79세까지 봤었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애 등록률이 많아진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저렴할 때 미리미리 자녀보험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것은요. 성인이 되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치매죠. 치매는 매년 3만 명씩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내내 치료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질병 후유 장애의 이 보장 안에는요, 치매까지 보장해주는 이런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선천적인 장애, 후천적인 장애, 그리고 나머지 치매까지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질병 후유, 즉 3%, 아주 작은 퍼센트부터 100%까지 보장해주는 이런 질병 후유장애 담보도 어린이보험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입 담보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요, 보통 우리가 태아 때부터 가능하십니다. 태아부터 30세까지 가능히 하신대요. 최고 7천만 원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를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세 가지로 복층 설계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원하는 보험료 수준만큼 할 수 있는데 저는 5천만 원 정도를 준비한다고 가정하고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요, 뇌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보장으로 진단자금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을 3천만 원, 그리고 심장에 관한 모든 진단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3천, 이렇게 했었을 때 모든 담보 중에서 가장 발병 확률도 높고 범위도 넓지만 보험료도 가장 비싼 이 세 가지 담보, 이거 했었을 경우에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될까요? 궁금하시죠? 자, 없으신 분들은 추가로 보완하시거나 준비하셔야 되는데 보험료 안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100세까지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제가 태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5세부터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30세까지. 예, 여자 같은 경우는요, 네, 2, 3만 원대로 다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질병 후유 5천만 원에 나머지 3천씩 했을 때. 남자 같은 경우는요, 3만 원대로 다 가능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30세는 약간 진단자금이 약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거의 비슷하게 맞췄고요. 보장은 약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담보들을 추가로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이보험입니다. 성인보험에서는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이런 담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시면 굉장히 생애에 있어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보험을 가입할 때 꼭 기억해야 될 필수 담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신 실손, 그리고 암, 골절과 질병 상해 수술비, 그리고 입원도 일당, 하루만 입원해도, 입원은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1일 이상 입원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담보가 좋고요.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뇌혈관과 심혈관, 그리고 질병 후유 3에서 100%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증권에 없다면, 자녀들에게 이런 담보가 없다면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보셔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요,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암은 재발 전이가 많기 때문에 자녀보험 가입하실 때 개소감, 즉 발병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개소감 특약까지 준비하신다면 우리 자녀분들 평생토록 100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담보 절대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좋은 동반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좋은 담보 추가로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성인보험, 어린이보험으로 대비하라 라는 주제로 박주영 전문가께 강의 내용 들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보험 점검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 받고 싶다 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 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 여러 가지 혜택과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은 남선희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증권을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증권은요, 2000년도에 가입을 한 K생명사의 건강보험증권입니다.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떤 때, 이 보험을 가입하길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지금 몇 건의 보험이 있기는 한데요. 네. 좀 저렴하게 보장폭을 넓혀서 가입했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좋은 거는 나 이제 아파도 안심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만들었는데 보상이 너무 많이 나가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보험 상품을 없애기도 하거든요. 네. 혹은 제목은 똑같지만 보장 내용을 줄인다거나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보험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라면은 마치 한정판 명품을 구입한 것 같은 그런 특별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네. 오늘 이런 증권을 의뢰해 주셔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증권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니까 K생명사의 뉴생생 종합건강보험이고요.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된 부분이 보이네요. 잘 되어 있으십니다. 주계약이 있고 그 아래로 특약들이 쭉 보이실 텐데요. 납입 기간은 10년이고 보장을 받는 기간은 35년입니다. 가입하신 이 시청자님의 이 증권 보내주신 분의 연령대가 45세 때 준비를 하셨던 거거든요. 예. 이미 납입은 끝나셨고 보장받는 것만 80세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이 증권 안에 주계약과 특약의 두 가지 항목 볼 거고요. 그리고 증권 안에 우리 별표 처리로 해서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땡땡땡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보시면 약관을 혹시 열어보시는 편인가요? 저요? 네. 저는 약관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님. 네, 약관은 사실 정독하고 수시로 열어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두껍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까지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주계약의 내용을 보니까요.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질병치료비부터 쭉 있는데 입원비까지 보이시죠? 자, 질병치료비라고 하면 어떤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보니까요.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매년, 매월 50만 원씩 치료비 항목으로 해서 2년간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가입 당시에 암에 대한 그 보장 범위는요. 갑상선암이 빠져 있지 않고요. 또 소외감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암의 보장 범위가 매우 넓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앞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박주영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뇌경색을 포함하고 있는 뇌졸중이 들어가 있다는 거, 보장 범위가 조금 넓게 돼 있다는 거죠. 치료비 항목으로 해서 2년간 받을 수가 있는데 해당되는 진단을 받았을 때 각각 해서 50만 원씩 받으시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선지급으로 일시금으로 요청을 하시게 되면 2년치를 한꺼번에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술비 보니까요. 성인병이라든가 상피내암으로 수술을 했을 때 이렇게 보장을 받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성인병 관련한 수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권에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가입했던 시기와 가입한 보험 회사에 따라서 성인병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증권 안에 있는 성인병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네. 이 안에는요. 암부터 시작을 해서 심부전증까지 이렇게 항목이 쭉 있죠. 13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으로 수술을 했을 때 수술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방법 보장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에는요. 특약 중에서 응급치료비입니다. 현재에도 이 응급치료비 보장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응급실에 내원을 하셨을 때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응급치료비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네. 2000년도에 이 증권 안에 응급치료비 보장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을 했을 때 일시금으로 10만 원을 받으시는 부분. 제목은 같지만 보장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염두에서 이런 내용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에는 장기 간병 간호 치료 특약입니다. 장기 간병의 상태가 180일 이상 장기간 지속이 됐을 때 매년 120만 원을 10년간 받으시는 부분인데요. 장기 간병 상태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장기 간병 상태를 보니까요.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에서 5번까지 항목이 있죠. 1번의 항목, 무조건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침상 주변을 혼자서 보행할 수 없어야 되는 무조건적인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예. 2번에서 5번까지 항목은 두 가지에 해당이 되셔야 되는데요. 혼자 의복을 입고 벗고 못하거나 목욕하기를 못하신다. 그러면 총 3가지 항목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간병 상태가 해당이 되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2번에서 5번까지 항목이 한 개만 해당이 되면은 장기 간병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내가 가입한 시기, 보장 내용이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건강축하금이라든가 건강생활비는요, 증권 안에 이렇게 약관을 참조하세요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약관을 열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상의 그 많은 내용을 증권 한 장, 두 장짜리에다 다 옮겨다 적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약관을 꼭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건강생활비는요, 성인병으로 우리가 한 달 이상 입원을 했을 때 혹은 6달 이상, 3달 이상, 4달 이상 입원했을 때마다 그 퇴원할 때 받는 일시금입니다. 2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이렇게 건강 생활비 항목으로 해서 받으시는 부분이거든요. 약관상에 명시가 돼 있고요. 다음에 건강축하금입니다. 건강축하금은요, 가입했을 때, 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나이에 따라서 받으시는 금액이 다르대요. 그럼 80세 만기시기 때문에 80세에 내가 생존에 있을 때 건강축하금으로 받으시는 건데요. 이 증권을 보내주신 분은 가입 당시 연령이 45세이셨기 때문에요. 그동안 내가 냈던 주계약 보험료의 90%는 건강축하금으로 네.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증권을 쭉 살펴봤는데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3대 진단을 받았을 때 생활비를 지급받는 보험이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3대 진단비에 암이든 뇌에 관련해서든 보장 범위가 넓었다. 축소된 암이 아니었다. 이런 부분으로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장기 입원이라든가 장기 간병 상태가 되었을 때는 조금 크게 또 혹은 10년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8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요. 시대적인 상황이 2000년도였기 때문에 평균 수명 연령을 고려해서 가장 최장 기간을 선택하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0세 만기 선택은 잘 하셨는데 현재 와서 보니까 이제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진단비라든가 수술비나 그런 항목들이 만약에 이것만 갖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만 더 보완하시면 완벽한 보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정판으로 나온 명품 같은 보험이었다라는 표현을 앞서서 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K사 뉴 생생종합건강보험 남선희 전문가와 함께 증권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증권 분석을 받아보고 싶다 생각 드신 분들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연락 주십시오. 저희 봐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실시간 상담 받아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예, 저기 남편 친구가 보험회사에 다녀서 예. 친구한테 가입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분석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면 남편 친구분께서는 지금도 그 보험회사에 다니고 계신가요?
예, 다니고 있어요. 혹시 증권 분석을 다시 한번 의뢰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 없어요. 예, 좋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봤습니다.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시다고 하셨더라고요. 예. 굉장히 오래전에 가입하셔서 완납이 된 보험도 있으시고, 네. 2013년도에 가입하신 게 가장 나중에 가입하신 보험인데, 암보험, 가족사랑보험, CI 종신보험까지 골고루 준비를 하셨네요, 시청자님. 예. 예, 어디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 지금 49이에요. 49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유진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ING생명의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 2013년도에 가입하신 거고요. 하나생명에서 레이디 암보험은 1995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거는 완납이 되신 상태이십니다. 흥국화재에서도 보험 하나 더 가입을 하셔서 지금 보험료는 한 20만 원 돈 납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올해 49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지인의 권유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괜찮은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유진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주계약의 내용이라든가 특약 내용들을 여태까지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오늘 다른 관점에서 이 보험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좀 기초적인 질문 3가지를 시청자님께 좀 물어볼 텐데요. 네. 시청자님은 총 납입보험료가 적은 보험이 좋으세요? 많은 보험이 좋으세요? 아무래도 적은 게 좋겠죠? 보장의 크기가 큰 게 좋으세요? 적은 게 좋으세요? 보장은 큰 게 좋겠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80세 만기가 좋으세요? 100세 만기가 좋으세요? 이왕이면 100세 만기가 좋죠. 예, 제가 되게 기초적인 질문을 했고, 네. 그 시청자님은 되게 당연한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예. 제가 왜 이러한 기초적인 질문을 했냐면은, 네. 그 대답하신 그 3가지 당연한 대답이 그게 좋은 보험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일단은 저렴해야 되고, 보장의 크기는 커야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보내주신 보험이 여기에 부합이 되는지 제가 일일이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ING 종신보험을 보면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각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주계약이라는 거는 그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인데, 혹시 그 시청자님은 그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대단하시네요. 그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예, 얼마죠? 4천입니다. 아,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그 주 보험료를 그 총 납입하는 그 기간 동안 완납했을 때 총 납입 보험금은 보험료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시는? 그거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예, 거의 대부분 그 일반적으로 월납의 그 보험료는 잘 아시지만, 네. 내가 내는 총 납입 보험료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대략 주계약 보험료가 한 10만 원 살짝 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70세 만기라서, 예. 70세 납이라서 26년간 납입을 하시면 총 원금이 한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거를 풀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청자님은 3,200만 원을 70세까지 납입을 하셔서 예. 사망을 하게 되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4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다시 얘기해가지고, 요즘 되게 돌아가시는 그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85세가 넘거든요. 네. 그리고 또 100세 시대잖아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은 70세까지 완납을 하시고 나서 네. 80세든 90세든 살아 계실 때까지 살아 계시다가 사망을 했을 때 4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좀 어떠세요? 저 같으면 좀 상당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리고 그 특약을 좀 보면 지금 상당히 그 살아가시면서 꼭 필요한 담보들을 잘 가입을 하셨는데, 네.
특약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3년 갱신이라는 얘기죠. 3년 갱신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3년마다 보험료는 되게 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49세시기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오를 시기가 남았거든요. 근데 그 납입 기간이 언제까지 납입을 해야 되냐면 80세까지 납입을 하시고 8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얘기죠. 지금은 수입이 있으시니까 지금 뭐 보험료 납입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70세 이후에 수입이 끊겼을 때도 지금보다 더 상승된 보험료를 계속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큰 리스크가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그 언론 인터뷰를 봤는데 70대 노인이 젊었을 때 10,000원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았는데 나이 먹어서의 10,000원은 상당히 크더라. 그리고 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뭐 생활비 드리면 빵이든 뭐든 뭐 드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이렇게 사 드시질 못하더라고요. 자식한테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쓰는 게 조금 미안해 하셨는지.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보험료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부담을 갖다가 70세 이후에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큰 리스크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좋은 보험에 첫 번째 저렴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100세까지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두 번째 그 하나생명 레이디 암보험을 보면 되게 젊으셨을 때 가입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보험료가 저렴해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65세 만기라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 가입할 때 80세 보험이 있었을 텐데 65세로 가입을 하신 건 조금 아쉽지만 이미 납입이 끝났기 때문에 65세까지 보장을 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국화재 다모아 가족사랑 보험을 보면 기본적인 진단비 잘 들어가 계신데 일단 이 보험을 가입한 목적이 그 실손보험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아요. 예, 그 실손보험 때문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사실 2007년도에 가입하신 이 실손보험하고 지금 요새 나오는 그 실손보험하고 그 실손보험이 상당히 여러 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2007년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그 조건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그 입원 의료비가 1년 최고 한도가 3,000만 원이란 점, 그리고 동일 질병 1년 치료를 하고 나서는 6개월 동안의 면책 기간이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아셔야 돼요. 암 같은 경우는 치료가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치료가 끝나는 그 시점과 그 다음에 6개월 지나가지고 시작 시점에 뭐 큰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보험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통원 의료비가 1일 한도 10만 원 한도라는 거. 그리고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1년에 30회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감기나 비염이나 이런 간단한 치료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검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여러 개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 청구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총 영수증을 찾아놓고 금액 큰 순서대로 30개를 모아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가장 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손보험은 사실 우리가 언제 가입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떠한 조건으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시면은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3가지 그 보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최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생명 암보험과 그 다음에 흥국화재 다모아 가족사랑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이 끝났고 그 다음에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잘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NG 생명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좋은 보험에 뭐 해당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정리 쪽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보험을 좀 정리를 하시게 된다면
그 보장 혜택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그 손해보험사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납입 기간 동안은 해지 환급금이 없고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일반 보험과 동일한 그 해지 환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대신 그 조건 때문에 일반 보험보다 약 30% 정도가 저렴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종신보험을 뭐 정리를 만약에 할 경우 여러 가지 좋은 그 특약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특약과 각종 수술비를 그 넣었을 때 지금 94,8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ING 종신보험의 주계약 보험료보다 약간 저렴하거든요. 아, 예. 주계약 보험과 대비를 했었을 때 보험료도 훨씬 더 저렴하고 보장의 크기는 넓어지고 그리고 보장 기간도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떨까라고 제 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예, 아,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예, 잘 들으셨죠? 예, 잘 예,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네. 분도 또 상담 대기하고 계셔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저 얼마 전에 이모가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으로.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도 연세가 있으셔서 네. 엄마 보험은 괜찮은지 좀 도움을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시청자님 어머니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신데요? 59이세요. 쉰- 아빠가 59이고요. 예. 57이세요. 아, 57 되셨고요. 어머님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예, 어머니께서 혹시 지금 뭐 약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직 아, 없으세요. 건강하신 편이세요? 네, 예,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잘 받아봤습니다.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신 건 맞으신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남선희 전문가 바로 연결해드릴 거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고요. 어머님 보험 문의하시는 거예요. 삼성생명 여성시대보험 1999년에 가입하신 거는 완납이 되신 상태이시고 2007년도에도 현대해상에서 보험을 가입하셨고 또 재작년에 신한생명에서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문의사항 볼게요. 올해 59세 되신 어머니 보험을 문의하셨는데 추가로 보완할 게 있는지 최근에 이모가 쓰러지셔서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남선희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님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네. 증권, 3개의 증권을 보다 보니까 큰 제목을 보게 되면요. 보험의 특징이라든가 성격이 모두 다른 보험이세요. 얼핏 네. 보시면은 골고루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조금 물음표가 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99년도에 가입을 했던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건강보험은 네. 그 준비를 잘 하신 보험이세요. 여성 특정 네. 암이라든가 부인과 질병에 관련한 수술비 항목들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보험 준비하신 분들 만족도가 많이 높으시거든요. 그런데 좋은 아쉬운 보험이라고 들었어요. 네? 아, 좋은 보험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보험의 만기가 70세에 끝나시더라고요. 네, 그럴지라도, 네, 요 보험료는 이미 어머니께서 완납 처리를 다 하신 상태시니까 유지 잘 하시면서 보장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요. 네. 현대해상에 이제 2007년도에 들어오는 행복을 담아온 건강보험이 있으신데 보험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18만 8,040원인데요. 증권 네. 안을 열어보니까 이거는 어머님 혼자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함께 가입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부부형 실손보험. 네네. 알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보내드리면서 잠깐 보고 네. 네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8만 8천 원이면 19만 원에 육박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장이 어떻게 돼 있나 정말 궁금했는데요. 그 실손 보장. 말 그대로 질병 입원했을 때 뭐 입원비 받고 하는 부분이요. 요게 3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원비는 10만 원이거든요. 혹시 우리가 외래 진료 받으시면서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뭔가가 좀 안 좋아서 MRI를 찍자 입원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대략적으로 통원에서 쓰는 검사비가 얼마나 나올지 예상이 좀 되세요? 큰 검사는 뭐 80만 원 넘는 검사도 있고 네. 그렇다고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 10만 실손 원, 그런데 예, 그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입원하지 않고 통원에서 하는 검사 비용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시대에 가입된 실손보험에는 가입 금액이 10만 원 한도입니다. 10만 원 한도로 해서 쓰시는 보장이라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의료 수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해 관련해서는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실 것 같으세요? 뭐 질병하고 비슷한가요? 질병하고 입원이든 통원이든 전체로 봤을 때 100만 원 한도세요. 한 사고에 100만 원까지만 쓸 수가 있고요. 사고 발생 시점으로 해서 딱 6개월까지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이 보험이 있으신데 의료비에 대한 보장의 한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네. 만기가 또 80세더라고요. 그래서 80세까지만 이 실손보험을 가져가실 수 있고,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보장 내용을 보니까 화상 진단비하고 깁스 치료비 각각 40만 원이 전부예요. 그래서 19만 원 정도면 사실, 아버님도 건강하신지요? 시청자님. 네, 건강하세요. 네, 그러시면은, 네. 아버님, 어머님을 단독 실손으로 하면서 어떤 그 진단비라든가 오르지 않는 네. 진단비, 수술비를 100세까지 좀 확보해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에 신한생명이 가입하신 암보험 좀 볼게요. 요거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21,500원이세요. 보험료 부담이 없을 것도 같지만 15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80세까지 보험료를 내시는 거거든요. 80세 납이고 80세 만기 보험인데 보장은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2천만 원 받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현재 건강하시잖아요. 네. 70세 이후 그다음에 80세 이후에 어떤 치료비라든가 수술비, 진단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없으신 상태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예. 네, 네. 제안을 드려보면 단독 실손으로 따로 어머님 혼자만 준비를 하시는 그 보험료가 33,000원 정도가 되세요. 33,000원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진단비, 3대 진단비죠. 암에 대한 진단비,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질병 후유장애가 굉장히 보상 사례도 많았고, 이거 나이가 많아지면서 사실 가입도 어렵고 건강하셔야지만 가입이 되는 보장이잖아요.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만 가능하실 것 같고요. 상해 후유장애도 함께 100세까지 길게 보장받으시는 걸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48,862원 정도 나오시거든요. 두 개를 합쳐도 한 7만 원대로 100세까지 보장을 갖고 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하고 아버님 그 증권도 함께 좀 한번 보내주시면 아버님 사항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도움을 좀 네.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80세에 다 끝난다니까 네. 너무 당황스러워요. 네, 그렇죠. 납입하시는 네. 보험료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네. 시청자님, 이렇게 네. 부모님 보험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음번에는 아버님도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 하나 보겠습니다. 끝번호 1043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아들이 제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보험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기존에는 어떤 보험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진 전문가께 들어볼까요? 예. 그 아들이 제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고 했으면 지금 나이가 30세 미만이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네. 그러면 아까 그 박주영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린이 보험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보다는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저렴할 거고요. 그리고 성인들이 가입하기 어려운 뭐 허혈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뇌혈관이라든가 질병 후유장애라든가 이런 담보들을 최고로 많이 넣을 수 있고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벌써 마쳐야 될 시간 됐는데요. 보험플랜 119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문의 주십시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문의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